궁금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거의 석 달 만에 바깥으로 나가겠다 장외투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 한일 경제 충돌 국면 속에서 소위 이른바 나간 집토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뭐 계속 저 혼자 먼저 얘기하네요. 다양한 경험을 네, 토대로 하고 네. 계십니다. 저는 비판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장외 투쟁에 대한 피로감도 당 내에서도 크지만은 예. 사람이 이제 대개 보면 한 번 재미 보면 그걸로 계속 재미 보려고 그래요. 예. 지난번에 장외 투쟁에서 올라간 거는 장외 투쟁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새로운 지도부도 출범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또 효과네. 컨벤션 효과에다가 또 워낙 상황 자체가 뭐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집회니까 또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정책 투쟁, 원내 투쟁할 사안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조국 청문회만 해도 그렇고 정권의 사실 심장이거든요,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다가 정책적으로도 이를테면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거 얼마든지 이슈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장에 나가서 하겠다는 거는 조금 저는 군색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어떤 답변 이렇게 반문으로 던진 장외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 메인 슬로건이 뭘까요? 뭘 외치려고 장외에 나가는 걸까요? 저는 반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지금 24일로 예정돼 있는 장외 예. 집회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외 집회가 갖는 성격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당인들의 무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에요. 예. 근데 의사당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비장함, 다시 말해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처리되지는 못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호소가 여기에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절실함, 절박감,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호소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슬로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외 집회에서. 네. 이게 없어요. 보면은 무슨 문재인 정권 실정 규탄 대회예요. 네. 그래서 실정이 뭔데? 그러면 요구 사항이 뭐냐? 간단히 이런 거예요. 장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는 슬로건 하나만 대봐라. 했을 때 없어요. 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규탄 한번 하고 그러면 손 씻고 돌아온다. 이거는 장외 집회하고 성격이 맞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슬로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고. 아니 누구한테든. 네. 가출 보수여 돌아와라.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사실은 이제 그 호소가 돼야 되는 건데. 목표가 그거예요. 저도 말하자면 뭐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약간 비판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 이런저런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가출 보수 얘기한 거는 예. 지금 예를 들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중도 그 중에 이제 전체 유권자 한 10%쯤 된다고 추산되는 이런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다 돌아선 그 가출 보수 예. 거기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는 이 장외 집회나 이런 거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 방법을 보면은 해야죠.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8월 24일이면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여부 또 결정되는 어떤 핵심적인 날이라고 이제 김종배 평론가는 이제 시기적인 의미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날씨도 좀 괜찮겠네요. 자기 집회하기는 그죠? 예. 선선해지고 선선해지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야가 대치한 전선 중에서 각각의 이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면 전선 형성돼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가 싸워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는데 그걸 우리가 좀 어떤 제1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제1선봉으로 딱 나갔어요. 대표가. 그럼 옆에서 그래도 받쳐주는 장수들이 같이 따라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만약에 친황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얼마나 더 해줄지 아니면 이번에 또 대변인도 바꾸고 뭐 비서실장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력 형성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치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장외 집회가 언제 예고가 되냐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하루 전에 자신이 먼저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황교안 담화문이 나온다고 그 전전날인가 이미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미 섞여 있었던 얘기예요. 장외 집회를 연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이게 비상하니까 급조해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일정을 짜놓고 미리 기획돼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의 작품이라는 것은 당 안팎에서 다 알고 있는데 공천권을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역 의원들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속칭 찍히잖아요. 많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원들이 어떤 어깨띠 들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호응하느냐.
조금 전에 이제 이동관 전 수석도 가출 보수는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뜬금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끄덕끄덕 하시네. 아니 전체 동의하신 거예요? 그저 거기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친박이나 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까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슈 투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근데 길에 나가서 하는 거는 딴 거 할 게 없을 때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놓든지 차라리 하는 것이지. 네. 왜 그래서 저는 기왕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회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일 하시고 제가 외람된 얘기 한마디 건방지게 충고하면 한 번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일회성이잖아요. 성격을 규정하면 장외 집회는 보통 이제 배수진을 좋아하는 건데 이건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굳이 명명한다면 장외 나들이 정도로 성격 규정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